유전무죄, 무전유죄. 지금도 별다를 바 없지만 돈 없고 빽 없고 힘없는 조선 백성들은 양반을 대신해 매를 맞다가 죽기도 했습니다. 고작 7냥의 매를 대신 맞아주고 가족의 끼니를 연명하는 매품팔이라는 직업도 있었는데 맞다가 불구가 되거나 그 자리에서 즉사하기도 했습니다. 물에 적신 참나무 물바다를 맞는 경우엔 살점이 날아가 뼈가 보이고 양반은 죄를 저질러도 형벌 대신에 속전이라고 하는 벌금 7냥으로 대신했습니다. 뭐 반역이나 영모 살인 등이 아니고서야 벌금으로 대충 때우면 됐다는 거죠. 그러나 임진왜란과 병제호란 이후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그 견고했던 신분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왕 아래 가장 높은 신분인 양반들이 경제적으로 몰락하기 시작하고 과거에 계속 낙방하여 집안이 몰락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3대에 걸쳐 낙방하면 집안이 몰락한다고 하죠. 그래서 과거 시험에서 대놓고 컨닝에 대리시험을 통한 부정 입학도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진정한 성리보이가 되려면 당당히 과거에 합격하는 것이 곧 입신양명이고 명예로운 관직을 얻어 나라로부터 토지를 하사받아 거기에 거두어들이는 세금과 또 권력을 이용하여 부를 축적해야 하는 것이죠. 가난하면 양반 인생도 끝입니다. 즉 부유한 백성보다 못한 꼴이 되는 거죠. 반면에 상업과 대외교육을 통해서 막대한 재산을 모은 중인과 백성들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부유해진 이들이 가장 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성리보이였습니다. 진정한 성리보이가 되어 그간 마님 아가씨로만 불러야 했던 유교hol들을 만나 완벽한 신분 세탁을 꿈꾸죠. 그리고 지방관의 경우는 돈으로 관직을 사고 파는 매간매직이 성행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방관의 자리에 오르면 본전을 먼저 뽑고 더 높은 관직을 사기 위한 돈을 끌어모아야 했습니다. 이런 부패하고 썩은 조선 관리들의 돈봉투, 호구, 타켓이 된 것이 바로 돈으로 신분을 산 뼈대없는 무늬만 양반들이었습니다. 돈으로 관직을 얻은 자가 돈으로 양반이 된 이들을 협박해 호주머니를 터는 것이죠. 지방관들은 이런저런 누명을 씌워 이들을 잡아온 뒤 옥에 가두고 매질을 한다고 협박을 합니다. 돈을 주고 산 양반이란 허울 좋은 껍데기에 혹여 체면이라도 손상될까 두려운 이들은 자신을 대신해 매를 맞아줄 매품팔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매라도 맞고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과 죄는 짓고 매 맞기 싫은 양반과 돈이 거래되면서 직업적 매품팔이가 등장합니다. 물론 대신 매를 맞아주는 것을 허락해주는 것은 지방관과 아전들이니까 이들 먼저 뒷돈을 챙기는 건 뭐 당연한 것이고요. 당시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20푼 정도였고 한 냥은 100푼인데 이 한 냥은 일용직 노동자의 5일치 임금으로 매 100대를 대신 맞으면 7냥을 벌 수가 있으니 하루 임금의 35배를 벌 수 있었던 셈인 거죠. 조선 후기 매품팔이를 직업으로 삼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100대의 매품을 하루에 2차례나 팔고 비틀비틀 자기 집으로 돌아오자 또 매품으로 100대 값을 미리 받아둔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남편에게 술과 고기를 장만하여 대접한 후 오늘 한 번 더 매품을 팔기를 독촉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남편은 또 관하로가 두들겨 맞다가 그만 그날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매를 맞아야 하는 매품팔이가 7냥의 돈을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곤장을 내려치는 형리에게 뒷돈을 찔러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매품팔이가 형리에게 줄 돈을 아끼려 했다가 무차별적으로 곤장을 맞고 저승사자를 만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뇌물을 주지 않아 엉덩이나 허벅지 대신에 허리를 내려쳐 평생 불구가 된 사람도 있었고 너무 세게 내려쳐 불알이 터지는 고자가 맞는 곤장의 횟수는 정해져 있으나 매의 세기는 매를 치는 사람, 지 마음이었습니다. 형리에게 미리 뇌물을 찔러주고 살살 쳐달라고 미리 부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장형에는 주로 곤장을 사용하지만 원래는 장형은 긴 지팡이 정도의 회초리이며 곤장보다는 훨씬 작았습니다. 물론 장형도 매품팔이처럼 100대를 맞는다는 것은 죽거나 불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죄수의 엉덩이에 물을 뿌리고 크고 단단한 참나무 곤장을 물에다 불린 후에 죄수의 엉덩이를 내려치는 경우도 있었는데 물에 부른 엉덩이를 이 물곤장으로 내려치면 살이 달아나 뼈가 보이기도 했고 운 좋게 살아남아도 평생 불구가 되어 안증뱅이 신세로 살아야 했습니다. 조선에서는 아들이 늙은 아버지를 대신해 곤장을 맞기도 했고 아들이 맞다가 죽었다는 기록도 존재합니다. 이것도 합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 맞는 경우는 효행으로 여겼습니다. 또한 그 귀하디 귀한 양반을 대신해 죄 없는 노비가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죽거나 불구가 되기도 했죠. 7냥의 목숨을 걸었던 조선 백성들 그만큼 살기가 퍽퍽했나 봅니다.